원장님은 이제 병원을 어떻게 운영하시는 철학과 환자들을 좀 대할 때 그런 네. 신조와 마음, 이게 좀 궁금해요. 과거하고 현재하고는 좀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네. 예전에는 정말 그런 선생님들도 많았고, 그 다음에 물론 아직도 좀 이제 큰 대학병원이라든지 거긴 또 환자가 또 너무 많고 네. 또 여기가 아니면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진료 시간이 굉장히 또 짧고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일들이 아직도 그런 쪽에선 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환경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는 그런 쪽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이제 서비스 마인드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당연히 저는 이제 다른 분들 말씀하시면 그거를 뭘 원하는지, 그리고 가치가 다르고 서로 기준이 다르잖아요. 네. 아주 중환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또 예뻐지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선택이 또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좀 많이 잘 들어주는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료 시간이 사실은 좀 길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신조라고 하자면은 그냥 오시는 분들 한 명 한 명이, 저는 그래도 어쨌든 저희 병원에 오신 거고 저를 보러 오신 거니까 네. 다 오시는 분 한 명 한 명이 다 그냥 건강하시고 젊음을 잘 유지하시고 만족하시고 저희 병원에 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시고 삶의 질을 높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시는 분 한 분 한 분을 그냥 내 가족까지 생각하자. 그다음에 갖고 있는 거 하나하나 요소보다는 그냥 좀 따뜻한 마음,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하자. 약간 그런 게 좀 신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진료를 보러 오시는 분들도 있죠. 네. 진료를 보러 오실 때도 내가 이제 너무 질환을 보고 질병을 보고 이제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만으로 단순하게 약만 루틴으로 처방하고 이제 네.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 주변에서 왜 이런 게, 이분한테 왜 이런 게 왔고 어떤 것들을 주변에서 환경적인 요소를 고쳐줘야지 이런 게 같이 개선이 될 수 있고, 이런 거는 개인마다 다르잖아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혈액 검사를 했는데 수치가 똑같다고 해서 똑같은 치료가 무조건 가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 나이라든지 갖고 네. 있는 다른 질병이 뭐가 있는지 생활 환경에 따라서 그 치료 기준이 좀 다른 것들도 있기는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통이 좀 되게 중요한 면이 있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그건 뭐 질병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미용적인 거는 특히 주관적인 게 또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각각 하나하나 너무 작은 요소들을 보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조화를 보고 이분의 갖고 있는 것, 뭐 어떤 질병에 대한 약을 처방받든 아니면 얼굴에서 어디를 뭐 예를 들어서 필러를 어디를 맞고 싶다든지, 예를 들어 코를 높이고 싶다든지, 근데 그것도 얼굴 전체에서 이제 조화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지 이제 뭐 하나하나 요소보다는 전체적인 거의 조화를 이루고 이분 주변 환경은 어떤지 고칠 게 있을지 이제 이런 거 좀 전체적으로 좀 폭넓게 보면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 신조라고 하면은 어쨌든 하나하나 작은 요소보다는 좀 넓게 조화롭게 보고 한 분 한 분을 가족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자. 환자와 관련되었다든지 기억에 남는다든지 뭐 이런 일화 하나만 좀 떠오르는 일화 하나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네. 아무래도 대학병원이다 보니까 3차 의료기관이다 보니까 네. 중환 환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아닌 분들은 가까운 동네 병원, 한마디로 로컬에 있는 1차 병원을 일차로. 가시는 거고, 네. 네, 제가 당직설 때였나 그랬을 거예요. 할아버지 한 60대, 70대 정도 된 할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심정지로 오셨어요. 응급실에. CPR을 하고 했는데 네. 극적으로 살아나셨어요. 당연히 이제 뭐 중환자실도 가셨고, 그 다음에 알고 봤더니 그게 심근경색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심장으로 이제 혈액을 공급하는 그 혈관들이 이제 막힌 거죠. 그래가지고 심정제가 왔던 거고, 근데 네. CPR을 했는데 네. 너무 운 좋게 어쨌든 극적으로 또 살아나셨고요. 네. 살아나셨어도 어쨌든 그것들을 또 뚫고 뭐 스텐트를 받고 이제 이런 일들은 당연히 있었죠. 치료를 하고. 그래서 병원에 이제 오래 입원을 해 계셨고 중환자실에 있다가 회복이 다 되셔가지고 일반 병실에 올라가셨어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그때가 이제 인턴인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이 먼저 환자들을 가서 보고 이제 그 내용을 위에 있는 사람한테 네. 전달하고 이렇게 계속 그렇죠. 올라가는 이제 그런 시스템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또 환자랑 가장 먼저 제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인턴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환자 병력 청취 같은 거 제일 먼저 일단 하니까 어떻게 보면 잡일도 제일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 제일 빨리 먼저 다가가서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일반 병실까지 올라와서 정말 대단하다. 왜냐면 못 깨어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회복이 생각보다 되게 빨랐어요. 네. 네. 근데 담배 피는 걸 목격을 한 거예요. 그분이요? 네, 일반 병실 올라와가지고. 와.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네. 심혈관 질환에서 아주 위험 인자 중에 네. 아주 중요한 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다음 본인 습관 중에서는 이제 흡연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죽을 뻔하다가 담배 피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사실 거의 70대 할아버지인데 네. 제가 원래는 이제 남들한테 쉽게 막 잘 화내거나 이제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 네, 근데 솔직히 그때는 제가 그거 발견을 하고 굉장히 저보다 나이 많은 할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20대였죠. 근데도 정말 거의 화내듯이 엄청 할아버지를 꾸짖었어요, 정말. 네,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응급실에 다 죽어가지고 온 사람 정말 다 살려놔가지고 심폐소생술해서 겨우 위기를 넘긴 다음에 여러 가지 정말 치료 과정 거쳐가지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까지 올라오게 다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가지고 지금 할아버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여기서 어떻게 담배를 피시냐고. 이분한테 어떻게 보면 기억에 남을 정도로 이렇게 해야지 그 정도로 안 하면 그냥 단순 잔소리 집에서 누가 하는 이제 그 정도로 생각하고 말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얼마 안 돼서 약도 제대로 안 챙기고 이렇게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만약에 안 되시면은 또 오실 수도 있고 하니까 화가 나서 애를 혼내는 것처럼 막 그 정도로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쁘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20대밖에 안 되니까 70대 할아버지한테 막 그러니까. 네. 왜냐면 할아버지 이거 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어떻게 그쵸, 보면은 그쵸. 좀 무례하게 느꼈을 수도 있는 기분 나쁘셨을 수도 있는데 정말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정말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옆에서 이제 가족들도 다 있는데 네. 되게 이제 부끄러워하시면서 정말 자기도 뉘우치고 절대 이제 이렇게 안 하겠다라고 이제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뵙게 됐고 이제 외래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마주치게 됐는데 다 완전히 이제 끊으시고 이제 건강하게 이제 일상생활 하시면서 나중에 또 이제 뵙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여쭤봤죠. 담배 확실히 끊으신 거냐고. 그랬더니 정말 끊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보람찬 일이라든지 기억에 남는 일을 네. 질문을 드렸었어요. 네네네. 네, 그것도 얘기해 주시면은 네네. 한번 같이 스토리텔링을 한번 네네. 시켜보고 싶어요. 네. 지금 제가 이 병원에서는 오픈한 지 이제 한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막 아파서 오는 분들은 거의 아니기 때문에 막 극적인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좀 더 건강을 유지하고 그러니까 젊음을 유지하고 좀 더 예뻐지고 싶으시 이런 분들이 보통 더 많이 오시죠. 네. 오신 분들 중에서 60대이신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제 얼굴에는 시술이라든지 그런 거 투자를 안 하셨던 분이었는데 네. 저희 병원 오셔가지고 당연히 좀 처지고 얼굴형도 아무래도 그러면 밑으로 이제 처지고 더 커져 보이고 그쵸? 피부도 건조하고 주름도 되게 많고 이제 그런 상태셨죠. 관리를 안 하셨으니까. 네. 오셔가지고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시술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해드렸어요. 근데 정말 그러고 나가지고 오실 때마다 자신감을 너무 많이 회복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신감이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언뜻 거울에 비친 내 모습 아니면은 이렇게 지나가다 유리창에 비친 막 이제 모습을 보고 너무 깜짝깜짝 놀란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정말 주름도 펴지고 리프팅 이런 것도 잘 됐고 피부도 좋아 보이고 남들이 봤을 때도 예뻐졌단 말 너무 실제보다 젊게 보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예뻐졌다 이게 아니고 네. 자기 본인한테는 너무 큰 자신감으로 돌아왔다고. 네. 그래서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소개도 많이 해주셨고 네. 그 다음에 일도 안 하셨는데 원래는 최근에 다른 이런 일도 이제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다른 사업 같은 것도 너무 자신감 생기고 자기가 이제 의욕이 넘쳐가지고 네. 이것저것 막 해보고 싶다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얼굴이 젊어지고 좀 예뻐지시고 한 건데 그걸로 인해서 삶이 행복해지고 어떻게 보면은 네. 오실 때마다 그 얘기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저도 만족스럽고 좋았어요.
지금은 뭐 많이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수액 맞고 뭔가 컨디션이 좋아졌다, 약 처방해줬더니 이게 뭐 좋아졌다, 이제 이 정도 수준인 거죠. 아니면 했더니 예뻐져서 다른 사람들이 다 예쁘다고 한다. 이제 근데 이제 그런 얘기 들었을 때 당연히 기분이 좋고요.